요란한 빗줄기에 마음 졸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W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큰 비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자, 최인영 기자, 지금 나간 곳이 강남역이죠? 지형적 특성상 큰 비만 오면 속수무책으로 잠길 때가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1시간 전만 해도 계속 거센 비가 내리다가 소강 상태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0분 전만 해도 거세게 비가 내리다가 지금 또다시 소강 상태입니다. 밤 9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죠. 이후에 내린 비들로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겨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물보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곳 강남역 등지에 주변 도로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비가 계속 이어지면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는 뉴스와 재난 문자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밤 9시를 기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서울 외 다른 지역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대부는 3시간가량 전에 호우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 기준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노원 104mm, 성동 100.5mm, 광진 98.5mm, 중랑 95mm 등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경기도 오산 85mm, 성남 79mm, 인천 송도 111mm, 연수 104.5mm를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관련 소식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만큼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에 산림과 떨어진 마을 회관 그리고 학교 등으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이번엔 폭우만 오면 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반지하 주택가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황영규 기자. 네, 지금 도림천에 나가 계신데, 네, 그곳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도림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물이 불었고 이러면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이렇게 차단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부터 내린 세찬 비로 하천 수위가 점점 불어나더니 지금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침범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큰 비는 그쳤지만 중란천 월계 1교, 불광천 증산교 등의 수위는 현재 통제 수위를 불과 1m 안팎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새벽 내내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혹시나 밤늦게 하천 주변에 계시다면 빨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은 언제나 범람할 수 있어 최대한 접근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근을 지나갈 때도 하천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제 경기 여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소양천 주변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로 발견됐고 부산에서의 실종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도림천 말고 또 출입이 통제된 다른 하천들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서울 전 지역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시내 모든 하천은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곳 도림천을 포함해 모두 27개 하천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불의의 사고에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주변 반지하 주택들도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의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러운 범람이 있을 수 있으니 통제가 안 된 곳이라도 접근하시길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허인규입니다. 다음은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된 충청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솔 기자. 네, 지금 있는 곳은 어디고 그곳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천에 나와 있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부터 이어졌던 비는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구름대의 이동에 따라 밤사이 경보로 호우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특히 모레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충남 서해안 섬 지역에는 10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태안과 서천 등 바닷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도심지를 접한 좁은 하천들은 언제나 범람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어떤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매년 폭우 때마다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권에서는 계속된 장맛비에 대청댐과 충주댐 등이 사나흘째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두 댐 모두 26개를 모두 열고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4에서 6m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도심 하천 하상도로나 둔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행이 가능해도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이번 장마의 특성상 순식간에 범람할 수 있는 만큼 댐 하류 지역이나 하천변에 계신 분은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주말까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00mm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춘천에 나가 있는데 그곳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낮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빗줄기는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영서 지역 12개 시군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비의 양은 춘천 남이섬이 94mm로 가장 많고 홍천 팔봉 63.5, 인제 신남이 55.5mm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 의암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초당 82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 60여 곳은 입산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산이 많은 지역인데 산지 쪽으로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 이 집안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토양 속에 물이 가득 차 흙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겁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인명피해가 큰 재해 중에 하나여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3,100여 곳이 넘고 전국적으로도 2만 7천여 곳에 이릅니다. 게다가 강릉 지역은 지난 봄 산불로 나무가 모두 타버린 산이 많습니다. 말뚝 역할을 해주는 나무가 사라진 산은 산사태 위험이 더 큽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0에서 250mm, 동해안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올여름 가장 강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진규 예보관님, 정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기상청에서 볼 때도 오늘 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합니까? 네, 현재 비구름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이와 같이 강한 비구름대도 뒤덮여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쪽 해상을 보시면 시간당 30에서 50mm에 가까운 강한 비구름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로 접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서울은 호우 경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밖에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23시르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내륙을 좀 더 들어온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영영시를 기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강수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에 조금 전 보셨던 비구름대 영역처럼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상태고요. 특히나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부 지방 그리고 강원 영서까지도 최대 50에서 11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충청도 부근을 중심으로도 대략적으로 약 30에서 70mm가량의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가 강수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관심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 외 지역 강우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 진행되는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앞으로의 비구름대 경향을 보고 전국적인 강수량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곽 지역을 이렇게 선으로 그렸을 때 이 새벽녘 정도가 되면 이 하층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녘 정도가 되면 대기 하층부에 이 강풍대가 초속 55노트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강한 남풍류들은 뜨거운 수증기를 포함한 채로 비구름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모의 영상처럼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일대 그리고 전라북도 등 우리나라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80mm가량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일 모레까지 우리나라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 250mm,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충청도, 이 전라도도 3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에 이 야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이 이번 장마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밤부터 새벽 사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대비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KBS 재난감시 CCTV 보면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침수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비가 내리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서울 도림천인데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이곳 주변에 있던 반지하 주택으로 빗물이 밀려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진 하천 수위에 여유가 있지만 밤사이 이곳 주변 주민들께서는 바깥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입니다.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라서 많은 비가 내리면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지난해에도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통제 전이라도 도로가 물에 잠겼다면 가급적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KBS 재난안전지도로 위험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화곡지구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밤사이 기상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 사당지구입니다. 이곳은 저지대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이수역 사거리 역시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비가 보름 넘게 내리면서 걱정되는 게 산사태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 주의해야 할 지역을 좀 짚어주시면요. 네, 산림청은 조금 전인 밤 10시 30분을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세종에는 저녁 7시 40분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는 특보가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름 넘게 내린 장맛비로 땅이 물러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 처음보다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림 당국의 분석입니다. 산림 인근에 계신 분들께서는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이나 마을 대피 방송을 유심히 듣고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곳이니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는 재난 시 우리 동네 곳곳의 상황과 대비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 재난통신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인 경기 구리시 구리 FM 정원준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경기 구리도 오늘 비가 많이 온 지역 중 하나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구리시도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20분 기준으로 구리시는 호우경보이며 강수량 108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며 그리고 현재까지도 집중호우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시간 전인 오후 7시보다 체감상으로 강한 바람과 비추기가 조금 더 세진 느낌입니다. 네, 방금 본 화면이 직접 촬영하신 이 구리시 왕숙천 영상인 것 같습니다. 큰 비가 네네. 오면 범람이 우려되는 곳인데 오늘 밤은 문제 없겠습니까? 네, 오늘 밤은 시청에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근처에는 방문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왕숙천 둔치 주변은 주차와 진입이 통제된 상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잘 통보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밤 10시 20분 기준으로 구리시는 인명피해 부상자도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숙천 둔지 주차장 6곳, 그 급경사 교육 1군데, 산사태 취업지구 3군데, 갈매 지역 지하수도 1군데, 세월교 3군데, 하상도로 8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왕숙천 둔치 주차장은 모두 통행 금지와 주차 금지된 상태이고요. 다 이동 주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좌상단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또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도권에선 시간당 40mm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도로 한가운데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피해 상황은 이유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약 40mm의 폭우가 몰아치면서 가게 안으로 비가 들어차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비가 다 쏟아져서 쏟아내가지고 이게 다 젖었거든요. 급한 대로 바닥을 쓸고 닦고 선풍기로 말려도 보지만 영업 재개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작년에도 그때 물난리 나왔던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날도 저희는 그때도 넘쳤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가량 영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각 주변 지역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솟아난 물이 주변 도로를 뒤덮습니다. 넘쳐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까지 동원됐습니다. 물살 때문에 더 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성인 남자 종아리까지 올라왔었어요.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는 빗물바지나 맨홀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모두 25건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선 갑자기 내린 비와 순간 초속 10m에 가까운 바람으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2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좀 아찔했죠. 나무에 안 걸렸으면 아마 차로 덮치거나 사람이 덮쳤거나 그랬겠죠. 이 밖에도 인천의 한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수도권에서 70여 건의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강남역 대로가 물바다가 됐던 현장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올해는 달랐을까요? 이도윤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점검했습니다. 온통 물로 가득 찬 대로.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당시 서울 도심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이후 침수 취약 지역이 시간당 110mm의 폭우도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을까? 그제 시간당 최대 70mm가 내린 이곳 도로는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우뚝 서버린 차량. 급기야 운전자는 걸어서 차로를 빠져나옵니다. 잠깐 그 쏟아지는 비를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차가 막히고 이래 되면은 교통이 또 얼마나 혼잡해집니까? 지자체는 배수로를 막았던 낙엽을 치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엔 괜찮아졌을까? 침수됐던 도로를 다시 찾아와 봤습니다. 시간당 10mm 안팎의 비에도 벌써 도로가 빗물로 차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도로 침수 왜 반복되는 건지 전문가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상류 쪽에서 도로를 타고 물이 항상 내려오는 구간,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내려오는 구간. 저지대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도로 가장자리에만 두는 빗물바지를 더 설치할 수 있지만 당장 하긴 어렵습니다. 많은 빗물이 들어오는 구간들은 팽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구조물을 만들지는 않고요.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때까진 방제는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빗물바지는 쓰레기에 막혀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도로에 물이 차면 상가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물막이판이나 모래 주머니부터 빨리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 중 자동차가 침수돼 시동이 꺼지면 차 열쇠를 꽂아두고 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도 폭우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신축 아파트 피해 현장, 더불어 이 사고 원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계단에서 물이 쏟아지고 엘리베이터 바닥도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천장에서 샌 빗물로 아파트 로비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방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비 그치고 좀 마르고 나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아파트 시설 안까지 빗물이 가득 들어차 주민들이 바지를 걷고 이동합니다. 이틀 전 폭우로 신축 아파트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피해가 컸던 아파트들에선 오늘 큰 비를 앞두고 펌프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막혀있나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장마에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 비에 이런 난리가 나면은 앞으로 진짜 폭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걱겨요. 이대로 간다면 큰 저거죠. 신축 아파트인데도 침수 피해가 나는 건 지대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수관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기습적으로 내리면 신축이든 구축이든 속수무책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이 차게 되게 되면 하수관 직경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배수 펌프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물을 최대한 빨리 펌핑할 수 있는. 지난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침수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역시 큰 비에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폭우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물이 들어차면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근 집안이 약 5m가량 침하돼 흙과 돌이 주택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대 주민 47명이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제 전문가와 함께 상황별 대처 요령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작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뭐 특보 방송도 참여하시고 현장도 직접 다녀오시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특보에서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어요. 예. 자, 도로 침수, 예. 그리고 하천변 피해, 예. 또 저지대 상황. 예. 직접 오늘은 그 침수 위험의 도로를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서울 예. 강남 지역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 이미 지난해 많이 피해를 봤던 곳인데 예. 오늘 가보니 여전히 이런 건 위험하더라 하고 느끼신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도 보면 영동시장이라든가 일부 구간들은 시간당 40mm만 왔는데도 이미 침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우 예보를 볼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뭐 300mm 옵니다, 400mm 옵니다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시간의 집중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00mm가 오느냐 예. 아니면 30분 동안 100mm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의 시간 집중도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00mm가 오면 내수 침수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침수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상에서는 경보가 울렸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에는 아주 단기간에 강한 비가 오게 되면 네.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고 내수 침수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바깥쪽에 이제 비가 오는 것들이나 네. 우리가 방송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야간 시대라 야간 상황이라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반지하 같이 또 이렇게 창문이 없는 곳은 그야말로 야간 시간대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좀 미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제 상습 침수 구역에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1 매칭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경우 미리 전화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들이 좀 많으세요. 재난으로부터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네. 많아서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네. 대피를 하거나 이런 구제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하천 주변의 위험성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요즘은 이렇게 하천 주변이 다 산책로랑 이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레저 공간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경각심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쪽에서 사고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의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하천들은 관리하는 인력도 많고 굉장히 그 사람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화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주시에서도 한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례로 보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만 해도 한 170곳이 있고요. 지방하천도 한 32곳, 예. 국가하천도 4곳 있으니까 하천의 수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인력은 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요. 예.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하천이 그냥 치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시민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시고 예. 성숙된 시민의 우리가 방송에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나면 가급적으로 하천변으로 산책을 네.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서울 이쪽 도심 지역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 어르신들이 보통 이렇게 뭐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이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당부를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이제 갑자기 큰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논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갔다가 실종이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야간에는 우리가 어떤 긴급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 넘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모든 대책들이 수도권에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보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북도, 경상북도 쪽에 많게는 400mm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에 400mm가 온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며칠
며칠 전에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보면 하루 동안 420mm가 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 지역이 거의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400mm 이상의 강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하고 오늘, 내일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작업을 하더라도 좀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 시간대를 주로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삼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EU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의 수건, 일본산 수입 금지, 철폐 카드를 드디어 꺼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유럽연합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이동했습니다. 27개 나라를 회원으로 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안보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EU agreed to again allow the import of products from the Fukushima region.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이달 내에도 규제가 철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현 생선이나 미야기현 죽순 등 일본 10개 광역자치단체 식품 수입 때 요구됐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현과 도쿄도 등 일본 10개 광역지자체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펄쩍 뛰었습니다. 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科学的根拠に基づき、規制の早期撤退及びさらなる規制強化を行わない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EU의 수입 규제가 폐지되면서 노르웨이 등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여세를 몰아갈 기세여서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반도체 강국이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 바로 타이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작은 섬, 이 타이완 총통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현지 분위기 조성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타이베이 외곽의 한 도교 사찰이 축일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 정치인들로 북적입니다. 이 가운데 시선이 집중된 인물, 민중당의 커원저 총통 후보입니다. 제2야당 소속이지만 미중 간 균형 외교, 실용을 내걸며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过去30年呢，台湾就是统独意识形态的斗争嘛。那问题是这个意识形态并没有让台湾变好，那每天就是这样吵来吵去，整个国家重要的事情都没有做。 이곳은 타이완 총통부입니다. 이곳을 차지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열립니다. 민진당과 국민당 두 개 정당이 경합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면서 양대 정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집권 민진당 후보는 선두주자지만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주춤합니다. 타이완 自然而然也不是所谓中国神圣不可分割的一部分。国民党加油！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국민당 후보는 지지율 부진에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듭니다. 大破大立，再次让政党轮替。 최대 선거 이슈는 역시 양안 관계. 무력 시위를 이어가던 중국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최근엔 교류 확대 등으로 손을 내밉니다. 미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란 믿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흔들린 게 변수입니다. 那个逻辑发生的改变是，当中共武力攻打台湾的时候，美国才来思考怎么样去支持台湾。 한국 정부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거듭 강조했던 타이완의 차기 총통 선거. 미중 전략 경쟁의 승부처인 만큼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네,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울 수도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역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 최 기자 뒤로 보이는 그 도로가 지난 여름 폭우 때 도로 전체가 잠겼던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빗줄기가 다소 거세졌습니다. 밤 9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됐죠. 이후 내린 비들로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겨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곳 강남역 등지에 주변 도로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비가 계속 이어지면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니 특히 내일 출근하실 때 뉴스와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강우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까지는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도 강한 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대본은 4시간가량 전에 호우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노원 105.5mm, 성동 101.5mm, 광진 98.5mm, 중랑 95.5mm 등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도 오산 91mm, 성남 80mm, 인천 송도 114mm, 연수 107.5mm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관련 소식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도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인 만큼 위기 상황 시 산림과 떨어진 마을 회관과 학교 등으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 영향으로 지금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서부 지역과 강원 남부,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레이더 영상에서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와 인천시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호우 경보가 강원도와 충청, 경북과 호남 지역의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은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까지 이번 장마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이번 장마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새벽 1시 KBS 뉴스 특보 보시면서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인 W 마칩니다. 고맙습니다.